자,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월요일 날. 그죠? 자, 보시죠.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3주 남았죠, 3주?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3주 남았죠? 라고만 말했어요. 나쁜 놈. 이 표정이 나쁜 놈. 그렇죠? 자, 보시죠. 자, 여기가 좀 여러분들 뭐가 잘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 이론 정말 많이 내요. 이론을. 이쪽이요. 알죠? 이론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론 싫어하는 거 당연히 잘 알아요. 그렇죠? 대신에 많이 나오는 건 제가 많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해하시고. 알죠? 여기 많이 나와요. 아까 했던 제가 매입 환출 그쪽은 여러분들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실기 잘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잘 내지만. 알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잘 나와요. 이론 문제에서 많이. 특히 여기 단가 쪽이에요. 단가 쪽 많이 냅니다. 자, 씹으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이라는 거 있죠. 금액이라는 건 수량 곱하기 단가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 김밥을 여러분들 몇 줄 사셨냐면 4줄을 사셨어. 여러분들이 뭐 4줄 혼자 드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4줄을 사셨는데 한 줄에 3,000원이래요. 또 요즘 막 김밥 사 먹을 때 떨려서 못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김밥 자주 이용하고 편의점 김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싸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자, 4줄인데 우리가 한 줄에 얼마냐면 3,000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김밥 사시는 그곳에 12,000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12,000원이 금액이죠. 어렵죠,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세요. 12,000원 금액 맞나? 금액 맞아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줄이에요? 4줄. 맞죠? 단가가 한 개당 금액이죠. 단가는 3,000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은 당연히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와요. 아시죠?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왔는데 재고자산은 이쪽을 계산 문제로 많이 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쓴 거지 뭔가 금액 구하는 게 재고자산만 특이하게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금액을 이렇게 구해요. 알죠? 근데 시험에 잘 내는 게 이 재고자산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잘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보시죠. 일단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자,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마치 일기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를 뭐라 쓰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 맞죠? 지금도 초등학생들 일기 쓰나요? 써요. 이건 안 변하는구나. 그렇죠. 애기들 진짜 싫어하겠다. 근데 요즘은 날씨를 베낄 수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맞죠? 저 때는 저희가 뭐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때는 날씨를 모르니까 조금 흐림, 막 조금, 많이 흐림, 많이, 막 조금 많이 들어서 섞었었거든요. 맞죠? 대부분 일기 뭐라 쓰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비정상적인 애들 있죠, 가끔씩 우리 입장에서는. 일기를 꼬박꼬박 써. 어휴, 너 이렇게 비정상적이니?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동네를 하실 땐 절대 현대 문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발달, 통신기술 발달. 아시죠? 그거 없던 시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뭐 그냥 컴퓨터에 두드리면 되잖아.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 옛적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린 잘 모르지만 옛날 옛적을 컴퓨터 없던 시절이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컴퓨터 없던 시절. 알죠? 아니, 수기로 적던 시절 수첩 같은 데에다가 아시죠? 자,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이 사고 팔 때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이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계속기록법은 법 앞에 계속기록이죠.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요. 매일 일기 꼬박꼬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살 때도 장부에 기록해 놓고요. 상품을 팔 때도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요게
계속기록법이고요. 대신에 계속기록법은요. 아, 나 장부 잘 열심히 적었으니까 참고는 안 들어가야지 해서 참고는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그게 계속기록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요. 말 그대로 실제로 재고를 창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일단 일기를 몰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하긴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요. 요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출고가 판매했을 때 출고했다라고 해요? 아니면 구매했을 때 출고했다라고 표현해요? 판매했을 때 출고했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요. 판매는 기록을 안 해요. 대신에 요건 해요. 입고 수량은 기록해요. 입고가 뭐죠?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매한 수량을 기록을 해요.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실지재고조사법은 그냥 기말에 창고만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계산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과 관련된 방법이 있어요. 그 말문제 푸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편의점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는 우리가 구매 수량이 뭐냐면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구매하는 건 뭐예요? 그 나중에 그 어디냐? 만약 편의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편의점에 납품하시는 분들 들어오시잖아요. 하루에 2번씩. 맞죠? 그게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거고 우리 입장 말고요. 맞죠? 편의점에서 파는 거 엄청나게 이루어지죠. 맞죠?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수시로 계속 사가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입장에서 옛날에도 구매한 거는 그래도 적을 수 있어. 맞죠? 1년에 많이는 구매 안 하니까. 맞죠? 근데 판매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아우, 귀찮아. 판매한 거 기록하지 말자. 사온 것만 하자. 그거예요.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재고 수량을 셉니다. 기말에. 들어가서 창고를 다 뒤져요. 그럼 창고에 없는 애들 있겠죠? 내가 매입한 걸 다 적었잖아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매입한 게 1,000만 원이에요. 장부에 적은 게 구입한 것만 적으니까. 근데 기말에 창고를 들어갔어. 갔는데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은 여러분들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면 800만 원은 다 팔렸겠지? 이렇게 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말에 수량을 세서 밖으로 나간 거 다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실지재고조사법이고 계속기록법은 판매한 것도 기록하고 매출한 것도 기록하고 뭐 판매한 것도 기록하고 구매한 것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알죠? 대신에 재고는 안 세요. 알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같이 쓰는 게 혼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실제로 오늘날 하는 거. 오늘날에는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해요. 그 계속 기록한 다음에 바코드 찍는 거죠, 뭐. 맞죠? 찍고 실제 재고도 세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기말에 많이 바쁩니다. 알죠? 실제 재고를 세야 됩니다. 알죠? 그게 혼합법이에요. 알죠? 대신에 여기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요. 단가 쪽이 잘 나오는데 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반드시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사온 건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꼭. 자, 넘어가고요. 좀 이따가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이론 은근히. 예. 자, 이제 단가입니다. 자, 단가인데요. 자, 요 단가는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없죠. 처음에는 100원 주고 샀다가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해서 150원 주고 샀다가 그 다음에는 물가가 하락해서 130원 주고 샀다가 이럴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자꾸 물건 그 가격 안 떨어뜨려. 맞죠? 요즘 곡물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맞죠? 그러면 내릴 때 되지 않았나? 그죠? 우리나라는 내리는 걸 못 봤어. 그죠? 물건값을 안 내리고요. 그냥 동결만 시켜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약간, 뭐 기름값은 내리긴 하지만, 좀 식료품 같은 건 잘 안 내려요. 너무한 것 같아, 그죠?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자꾸 기분 나쁘게.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지금에야 여러분들 바코드를 하나하나씩 찍으면 얼마짜리를 샀는지는 나오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올 때마다 가격을 일일이 적기란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요거.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올 때마다 단가가 일반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바뀌면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팔렸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말 문제 꽤 내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계산 문제도 내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맨날 쓰는 말이지만 재미없으실 거예요, 이제는. 네, 좋은 말 할 때 외우신다. 그렇죠? 혹시나 기분 나쁘시면 나중에 그 수강평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쓰시면 돼요. 좋은 말 할 때라고 하시는데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시죠? 마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상. 제가 요즘 최신 용어를 배워가지고 알고 있어요. 마상이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했었었나요? 최근에 여러분 대장금 아세요? 혹시 대장금? 대장금이라고요. 우리 뭐 당연한 것을 얘기할 때 그거죠. 당연한 것을 얘기할 때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건데요. 근데 최근 뭐지 00년생 이후 있죠. 그분들한테 그걸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 제가 개소리 하냐고. 마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앞으로. 그렇죠. 다 00년생 이후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약간 눈빛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공감하시는데 아무튼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우리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쓰는 바코드법이고요. 그다음 아래는 다 가정이에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옛날에 바코드 없었다면서요? 왜 바코드를 어떻게 써요? 이게 바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보석 판매 있죠? 보석. 옛날에 우리 고가품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고가품 판매업은 1년에 많이 팔아요? 많이 안 팔려요? 많이 안 팔리죠? 많이 안 팔리니까 수첩에다가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코드법은 그냥 옛날에 고가품 판매업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는 장부 일일이 다 적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 자, 실제 구입 원가를 기록해요. 기록했다가 팔렸을 때, 요거 100만원, 아니, 10억 주고 샀던 게 20억에 팔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문제입니다. 이 개별법이 실제로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된다라고 표현하고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표현해요.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실제 얼마짜리에 사온 걸 기록됐고 팔렸을 때 이거 얼마짜리에 사온 게 팔린 거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렇죠? 말 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입선출법. 영어 안 해오셔도 돼요. 시험에 영어 안 나와요. 자,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자, 선입이 먼저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출은 먼저 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팔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죠.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팔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러분 하실 때 사장님조차도 야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 먼저 들어온 물건을 앞에다 지어놓죠. 맞죠?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앞에다 지어놔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유제품 코너에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뒤로 넣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뒤로, 왜냐하면 손을 뒤로 넣으시면 뒤에 게 가장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했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파니까 앞에 거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가장. 맞죠? 이게 선입선출법.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요.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후입. 나중에 입.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린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사온 물건을 먼저 판다. 나중에 사온 물건을 먼저 파는 기업들은 잘 없죠. 알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좀 단점이 좀 많아요. 알죠? 나중에 할 거고. 근데 마지막 요거하고 쉬죠. 자, 요 평균법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여기 평균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기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사법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의 평균법이 지금 하는 요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가끔씩 이거 평균법 가지고 위치 거꾸로 내거든요. 자, 시부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맨 아래 거부터 해볼게요. 이 말은 평균이 이동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 기록한대요, 안 한대요? 장부에. 계속기록법. 한다면서요. 계속이요, 계속. 실지 말고. 계속기록법이요.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 팔 때도 기록한다면서요. 그 말은 뭐냐면 판매할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팔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계속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돼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무빙을 하겠죠, 무빙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법은 여기 있죠. 계속 기록법에서 쓰는 평균법이 이동평균법입니다. 이거 실질재고사법 아닌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입고가 구입이죠. 구입될 때마다 계속 새롭게 평균을 내야 돼요. 살 때마다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되셨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자,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총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한꺼번에 평균을 낸다가 총평균이거든요. 그럼 해석하면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은요. 판매할 때 기록한대요, 안 한대요? 그렇죠? 판매한 건 기록 안 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판매할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안 냅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원샷으로 낸다라고 해서 총자를 쓰는 겁니다. 알죠? 요 두 개를 거꾸로 외우시면 안 돼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10시 33분에 2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